시카고 블랙호크스가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4연승으로 반등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바르스카잔의 팀으로 빌리알로프가 KHL을 포함한 역대 러시아 하키 최장 시간 셧아웃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KHL의 최근 흐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한라가 사할린과의 원정 3연전에서 1승 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주말부터는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의 홈 시리즈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222회 시작합니다. (222회) 비하인드넷 출발해봤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 박김천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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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서울, 또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늦가을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할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팟빵부터 보겠습니다. 벅스터님 12일 화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남기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러시아 친구랑 오베치킨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못 알아듣길래 어떻게 모르지 했는데 아베치킨 하니까 알아듣더군요. 키리로 써주셨는데 오의 강세가 없으면 아와 어의 사이 발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외국 선수들 미 4대 스포츠에서 뛸 때 보면 처음에 잘못된 발음으로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웬만하면 모국어 발음으로 정정해서 부르거나 선수 본인이 자기 자신 이름 정확한 발음 알려주잖아요. 혹시나 해서 러시아 뉴스를 들어보니 오가 아니 강세 없는 오 발음으로 제대로 말했는데 어쩌다가 아베치킨은 아직도 오베치킨이라고 불릴까요? 사실은 수도 모스크바의 정확한 발음이 마스크바 가 정확함에도 이미 사람들에게는 모스크바로 정착되기에 안 쓰는 거랑 같은 건지 사람이라면 보통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발음되길 바랄 텐데 궁금합니다 하셨고 레퍼런스도 너무 민망하게 이름 발음을 OH라고 표기해놨다고 하셨고요. 크롬발드님하고 또 벅스터님이 의견 교환을 해주셨네요. 뭐 산호세, 세너제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크론발 선수 이야기도 나왔고 크론월이냐 크론발이냐 예. 벅스터님 13일 수요일, 크롬반들님 역시 13일 수요일에 댓글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선수 이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선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은 뭐 늘 현지인 기준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랬던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현지인 기준이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딱 맞춰서 저는 항상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물론 뭐 틀리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우리나라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려고 그게 이제 뭐 체코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뭐 스웨덴어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다 뭐 있습니다. 근데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틀리는 그런 이제 그 외래어 표기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 표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예 정착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실 근데 아이스하키 뭐 국내 기사 같은 걸 봐도 외래어 표기법 딱 맞춰서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맞춰 쓰신 분이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기사 중에는 없었습니다. 기사마다 달라요. 예. 선수 이름이. 제가 이때까지 근데 어떤 분은 이거는 맞게 쓰는데 저건 틀리고 어떤 분은 이건 맞게 쓰는데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은 이제 그 표기법에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맞춤법 틀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표기 시에는 표기법에 러시아어 표기법에는 강세를 받을 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받을 때의 음으로 표기하는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표기법 이제 키릴러를 따지면은 오의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아랑 어 사이로 이제 표기를 해야 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강세 받을 때 음을 표기하는 규정 때문에 아로 발음이 되지만 오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실제 발음이랑 표기가 다른 부분이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그 발음에 맞춰서 이제 쓰려고 하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카행이랑 타행 카키 쿠케고
타치스테토죠. 근데 요 이 행을 표기를 할 때 어중, 어말 이제 어두에 올 때랑 다르게 다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두에 올 때는 된 소리나 거센 소리를 안 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에 프리미어 12 보신 분들은 일본 타자 중에 콘도 케이스케라는 선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일본어로 표기하면 콘도 케이스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어로 표기하면 곤도 케이스케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발음이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콘도라는 성도 있고 곤도라는 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표기법의 맹점이에요. 틀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현행 표기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세를 받을 때의 음을 표기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O가 되는 거고, 저는 왜 츠킨이라고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츠 발음이랑 치는 글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긴 글자입니다. 네. 글자가 다르면 당연히 발음도 다르죠. 근데 츠로 굳어졌다. 오베 츠킨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쓰시는데 실제로는 치킨입니다. 치킨. 제가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치킨, 그 치느님 할 때 그 치킨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로마자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느낌이 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유럽엔 이게 키릴 언어는 완전 새로운 글자니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비슷한 다르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대응을 하자면은 체코어의 C, 체코어는 C 글자가 있고 C 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체크표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런 글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C로 끝나면 ts라고 발음이 되고 C 위에 이게 그 표기가 들어가면 네. 강세가 들어가면은 치로 발음이 돼요. 네. 이런 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그냥 영어식으로 쓰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C인 거죠. 그렇죠. 네. 영어식으로 쓰면 그래서 체코어도 뭐 체코어 또 끝도 없는데 어쨌든 체코어 그런 게 있다. 러시아어도 ts랑 치는 다른 글자고 다른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라고 적어줘야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거는 러시아어 뭐 나중에 뭐 바꾼다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에 치는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그 표기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걸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웬만하면은 좀 맞춰 쓰려는 저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메이저나에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로날도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바뀌어 온 좀 거죠. 그렇게 좀 바뀌어야 돼. 이제는 좀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또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일단 처음에 접할 때 시작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좀 어색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다르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야 돼. 사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게는. 근데 그리고 뭐 똑바로 쓰는 사람들한테 내 귀에는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핀잔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는 옳은 그런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냥 크롬발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 정도면 상관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박사님은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는 왜 이제 이렇게 안 지키냐 이건데 사실 걔네들은 별로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예. 네. 그 스웨덴 애들 베리 이런 거 발음 안 지키면 보셔도 그냥 아주 명백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네, 일단 벅스터님의 질문, 궁금증으로 시작된 댓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16일 댓글 보겠습니다. 기자님은 뉴저지 데블스의 타일러 홀 선수 이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적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팀이 가장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주셨어요. 보내야죠, 사실. 이제 오늘 코리 슈나이더 선수를 방출자 명단에 올리면서 마이너를 보내기 위한 방출자 명단인데 조금 이제 뉴저지가 올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홀을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뉴저지는 히시어 뭐 그다음에 좀 젊은 선수들, 휴즈 이런 선수들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받아올 게 있느냐, 보낼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지명권.
젊은 선수들이 많느냐. 요런 이제 조건이랑 캡 공간이 여유 있는. 사실 캡 공간은 요즘 조금 덜한 게 이 뉴저지 같은 캡 여유 있는 팀은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이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제 캡 부분은 조금 이제 덜해도 이 보낼 만한 이제 그 자산이 있느냐. 이제 뭔가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콜로라도가 데려오면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콜로라도는 지금 픽이나 이런 게 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젊은 선수를 주기에는 젊은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몬트리올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레인저스나 몬트리올. 예. 왜냐하면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레인저스보다는 몬트리올이에요. 왜냐하면 몬트리올은 지금 뭔가 조금 무게가 부족하거든요. 팀 자체는 올해 지금 괜찮은 게 약간 여러 군데에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 뭐 라인도 전반적으로 공격력도 잘 통하고 있고 너무 흐름을 탄다 이런 약점이 있지만 지금 몬트리올 픽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거 사실 몇 장만 써도 몇 장 쓰고 약간 이제 괜찮은 유망주 이런 애들 한두 명 딱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물거든요. 예. 데이블스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몬트리올도 지금 시점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캡 공간도 상당히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홀 선수를 보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뭐 가능성이 타진되는 팀들까지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적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사실 오늘 슈나이더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못해도 한 50%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데블스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진짜 홀을 보내면은 진짜 이번에는 주축 선수 뭐 시몬스나 이런 저런 선수들 진짜 지금 뭐 수벤도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 홀을 뭐 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약이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보내느니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팔려고 하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잘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시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19일 화요일 오늘 댓글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팬 서비스는 성적인데 바닥에서 헤매는 성적 때문에 댓글조차 눈치 보며 남겨야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그래도 요즘 조금 연승하는 것 같아서 로컬 방송의 모 기자가 11월까지 5할 맞추면 슬로우 스타트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SNS 글에 눈물을 머금고 좋아요를 눌러주셨대요. 접근성 때문에 이제는 클립으로만 국내 경기를 보고 있는데 비하인더넷 팀 덕분에 그나마 국내 경기 짤이라도 보고 있는 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이번 감기 오래 가던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그런 점 성적 더 오르면 그때나 생존 소식 올리겠습니다 하셨네요. 일단 인사 감사하고요. 세너제이 샤크스 팬이시죠? 6연승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세너제이 핫에 없습니까? 사실 세너제이를 핫이랑 낫 이런 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번 주에 핫이라고 뽑아야 될 팀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아일랜더스, 워싱턴 이런 팀 뽑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자주 뽑은 팀은 또 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6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했고요. 사실 또 순위표를 보면은 6연승을 한 팀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건 사실 그동안 참 많이 까먹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래도 지금 6연승 기간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였고 역시 진짜 좋은 수비수들도 필요하지만 거기 이제 서포팅 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 딱 맞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선수가 누구냐? 라딤 시메크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좀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저지를 입고 오셨고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핫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누구의 저지인가요? 72번 파나린입니다. 역시 시카고 블랙호크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파나린 선수. 했었던. 네, 최애 선수의 저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넘어갑니다. 윤호킴님 14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아일랜더스가 내려가는 추세가 아닐지 걱정되네요. 피츠버그전도 그렇고 이번 토론토 경기도 이기긴 했는데 후반에 급격히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불안불안하시다고 하셨어요. 워싱턴이 정말 따라잡을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있군요. 펜실베니아 원정 2경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워싱턴 아일랜더스 계속 페이스가 좋던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호킴님 댓글 감사합니다. 왕루이님 17일 일요일에 긴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 달 시기를 놓쳤다가 이제 다셨나봐요. 헵스 소식 전해주셨는데 보스턴, 베가스, 워싱턴 잘 잡고 비실거리던 팀들 달라스, 뉴저지에게는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뭐 좋은 성적이긴 한데 당시에 댈러스 폼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 뒤에도 보스턴, 워싱턴 다 잡았습니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 심각한 건 지난번 말씀드린 1피리어드 1분 남기고 또 실점 추가했고 오늘은 2피 1초 남기고 쇼트핸디를 맞았습니다. 제가 1피 2피 1분 전 실점 세어본 게 베가스전까지 9개였는데 그 뒤에도 추가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 말씀 주셨고요. 집중력의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니 줄리엔 감독이 백투백이라 피곤했고 경기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했다라고 두둔하더군요. 정말 문제이긴 합니다 하셨고요. 수반이 왔었는데 반대급인 웨버를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웨버 34살인데 40세까지 7.8밀리언 캡을 잡아먹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웨버가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웨버 이야기 쭉 해주셨고요. 펜서스에서 은퇴한 루옹고 캡이 밴쿠버에서 잡히고 있는 것과 또 같은 이유다라는 설명을 또 보태주시면서 루옹고 지금 급여가 나오나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코카님이 부상으로 펠링이 올라왔었습니다. 펠링이 떠나고 라발은 6연승을 해줬고요. 펠링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다시 내려갔고 두랑 부상으로 우동이 올라왔네요 하는 또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직관하신 거 소식을 덧붙여 주셨어요. 유망주들, 네, 에반스, 조시브, 프리모 이런 선수들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느 팀이든 AHL의 팀 내 어린 유망주가 있지만 그들도 꽃피우기 쉽지 않은 것이 NHL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코카니엠이 좋지 않다고 작년 매태처럼 내린 다음 지도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현지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 안 달았다고 엄청 길게 썼네요. 립스, 윙스, 샥스, 덕스 등 여러 팬이 쓰신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팀별 이야기를 전달해드린다는 마음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HL 대 러시아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유유. 기회되면 다음번에. 다음 2주 동안 4번 경기를 보러 가네요. 관람 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긴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다 읽어드리진 못했고 유튜브에 장문의 댓글이 있는데 앞서 그 언급해드린 그 팀 팬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유튜브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또 혹시나 또 의견 교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현지 소식들? 예.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몬트리올의 제일 큰 단점은 너무 흐름을 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경기가 워싱턴전인데 드로잉 선수가 이제 오베치킨 선수한테 체킹을 딱 받은 이후에 부상으로 좀 못 나왔어요 경기를. 근데 그 동안 거의 이제 일이 있은 이후에 3골을 드르륵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기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흐름을 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좋을 때는 이제 잘 터지지만 이게 사실 토론토 말씀드릴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몬트리올도 저는 좀 예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루옹고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선택을 하면서 연봉을 안 받습니다. 당연히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전까지도. 그러니까 아니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선수가 있으면 몇 명 있어요. 뭐 마리안 호사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은퇴를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팀으로 이제 자녀 계약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돈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캡은 안 잡지만 돈은 받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루옹고는 은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신 대로 예전에 CBA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 로드 딜이라고 해가지고 초반 몇 년에 거의 이제 캡을 몰빵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몇 년 이제 캡히트가 결국은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초반 한 3년간에 이제 거의 뭐 연봉을 몰빵하고 마지막 3년은 뭐 거의 돈 안 주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좀 편법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루옹고도 이 편법 계약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편법 계약이 된 거고요. 이제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페널티로서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인가 밴쿠버에 거의 한 $300만 캡이 잡힐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계약에 이제 포함이 되는 선수 이런 식으로 조기 은퇴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 가 적용이 되는 계약이 3명 있습니다. 셰이 웨버 선수 그리고 그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2명 잭 퍼리제 선수랑 라이언 수터 선수 이렇게 3명 있어요. 네. 근데 이 3명 선수는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캡 페널티가 잡힙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는 이제 안 잡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뭐 이야기가 어쨌든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루옹고는 돈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캡 잡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옹고 이외에도 3명이 지금 현재 계약 수준에는 더 있다 정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4번 또 가신다고 하니까 소식을 기다려보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다 받고 이메일이 하나 또 왔군요. 14일에 광성고등학교 3학년 박형원 선수가 들으시고 답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비하인더넷에서 서울시장기 우승에 대해서 다뤄주신 회차 봤어요.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자랑한 것 같고 이름도 나와서 부끄럽네요. 크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별 말씀을. 또 뭐 우승 소식이라든지 대회 소식이라도 있으면 전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 댓글 다 살펴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가올 한 주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어떤 분위기가 감지됐었는지 핫낫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프닝 때도 언급이 됐고 이미 저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핫 주인공은 시카고 블랙 호크스입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예, 4연승인데 10일 날 토론토의 5대 승리 5대4 승리, 13일 베이거스전 5대3 승리, 16일 내슈빌전 7대2 승리, 17일 버펄로전 4대1 승리하면서 4연승이네요. 예. 센트럴 디비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카고 블랙 호크스고요. 상대한 팀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들도 사실은 뭐 토론토 베이거스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 자체는 상당히 강한 팀들이랑 버펄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좀 잘 나갔었던 팀, 지금 벌써 좀 잘 나갔었더니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좀 잘 나간 팀입니다. 콜리턴 감독의 결정력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가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제러미 콜리턴 감독이 부임 이후에 시카고가 적어도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고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경기에서도 평균 5골 이상이죠. 계산을 하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결정을 과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연승을 거둔 팀들이 전부 이제 공격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팀들. 지금 사실 이제 토론토 베이거스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은 평균 득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두 팀도 공격력이 날카로운 팀들이고 내슈빌은 깊이로 승부하는 공격력 팀 그리고 버펄로는 거의 뭐 1라인의 날카로움 1~2라인의 날카로움이라고 하면 사실 리그에서도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은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강점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네요. 공격 대 공격으로 붙었는데 다 잡았다. 이 부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살아난 또 막강해진 득점력 누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데브린킷, 스트롬, 이제 케인 요 3명을 2라인으로 묶는 선택이 완전 주요를 하면서 세 선수가 4경기에서 21포인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마어마한 이제 득점 페이스고요. 케인이 사실 11월 들어서 9경기에서 1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여전히 팀 경쟁력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스트롬 데브린킷은 예전 뭐 주니어 때부터 항상 호흡을 맞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잘 살아나고 있다. 사실상 이 2라인이 1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케인은 케인이다. 이름값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이 선수들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지원들도 있죠. 사실 아주 이제 눈에 띄진 않지만 젊은 보조 득점 자원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번 시즌 좀 시카고의 눈에 띄는 부분인데 새롭게 합류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닐란데르, 다크, 쿠발리크 요 3명이 사실 굉장히 기대 이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3명 모두 거의 한 9포인트, 7포인트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올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카운 선수가 나가면서 쿠발리크 선수가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세 선수가 모두 스트롬 라인 선수와 다른 라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3, 4 라인에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점은 적어도 이제 시카고가 앞으로 공격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잡고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뭐 물론 아직 순위가 밑에 쳐져 있고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올 시즌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핫앤낫 핫 메인은 시카고 블랙호크스였습니다. 핫 한 팀 더 있는데요. 어느 팀인가요?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가 지난 한 주 동안에 3승 1패를 기록했군요. 예, 사실 몬트리올이랑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제 플로리다 원정 2연전이 좀 이제 임팩트가 있어서 그리고 댈러스 굉장히 이제 흐름 좋았던 댈러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뭐 거의 근데 우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10일 댈러스전 3대2 연장승, 12일 콜로라도 0대 4로 졌고요. 14일 플로리다전 4대3 승리, 16일 템파전 4대3 승리를 했습니다. 네. 콜로라도전 0패 제외하고 나머지 3경기는 이제 접전 양상에서 다 잡았는데 센트럴 디비전 3위에 위치해 있는 위니펙 제츠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셨나요? 득점 집중력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플로리다 2연전에서 위니펙 모습이 좀 몰아쳐서 차이를 딱 벌려낸 이후에 좀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두 경기에서요. 네. 플로리다전에는 3피리어드에 3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골이 거의 한 2분여 만에 다다닥 터지는 느낌이 나왔고요. 그리고 템파전 같은 경우는 2피리어드 20초 만에 2골 넣으면서 경기가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이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던 부분, 승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휠러 선수와 샤이플리 선수를 분산했습니다. 위니펙이. 근데 이게 성과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두 선수를 1, 2라인 센터로 각각 배치하는 기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1라인은 코너 샤이플리 라인에, 2라인에 엘레르스, 휠러, 로슬로빅 이렇게 6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위니펙의 득점 분산에도 굉장히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잘 호흡이 맞던 두 선수를 떼놨을 때 호흡이 안 맞으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 2라인에서 잘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의 분산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위니펙에 굉장히 이제 이 공격진에서 좀 큰 부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휠러 샤이플리 선수가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 좀 팀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이런 그림이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위니펙이 좀 아쉬운 점이 템파랑 플로리다전에 결국 마지막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허용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좀 수비적인 부분 초반에 짚어드렸던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니펙이 지난주까지 좀 넓혀봐도 최근 10경기에서 7승 포함해서 8경기 승점을 챙기고 있으니까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던 또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핫 두 팀을 살펴봤고 이제 낫 두 팀 보겠습니다. 낫 첫 번째. 이 팀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토론토 메이플립스 낫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사실 좀 이 팀 좀 뽑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회가 왔을 때 최근에 뽑았습니다. 계속 토론토 못한다는 얘기가 저희 댓글에도 들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경기를 좋지 못했고요. 네. 9일 필라델피아전 2대3 슛아웃 패, 10일 시카고전 4대5 패배, 13일 아일랜더스전 4대5 패배, 15일 보스턴전 2대4 패배, 16일 피츠버그전 1대6 패배를 하면서 그냥 쭉 피츠버그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대패까지 최근 5연패. 애틀랜틱 디비전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우려를 낳았던 수비적인 측면에서 사실 부족함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토론토 수비진의 경쟁력 있는 셧다운 페어가 없다라는 부분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몇 차례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스타 플레이어 라인을 제어할 만한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이는 결과적으로 또 많은 실점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당 4.6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최근의 경기 중에서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지금 5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이 5개입니다. 허용한 게. 파워플레이 골을 5번이나 허용을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셧다운 이제 수비적인 완벽한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만한 수비수의 부재
라는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득점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실점이 너무 많네요. 거의 뭐 5실점씩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또 짚어주실까요? 흐름을 타는 부분이 전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젊은 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토론토도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팀이 재편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잘 타는 팀의 강점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많은 득점을 넣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수비력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얻는 이득보다 까먹는 이득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요. 최근 5경기에서 토론토가 멀티골을 넣은 피리어드가 3개입니다. 네. 근데 멀티골을 허용한 피리어드는 7개예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을 타는 부분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흐름을 또 안 좋게 타면은 또 젊은 팀은 한없이 안 좋게 타는 또 단점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토론토 메이플 립스 과연 언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낫 한 팀 더 있습니다. 역시 연패에 빠져 있는 팀인데요. 어딘가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는 한 주 보니까 4연패를 기록했군요. 9일 세인트루이스전 2대3 연장패, 13일 댈러스전 1대3 패배, 16일 애리조나전 0대3 패배, 17일 베이거스전 0대6 패배입니다. 여기는 스코어만 봐도 골을 못 넣으니까 지는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공격이 거의 실종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작년에 캘거리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탄탄한 득점 라인에서 나오는 강력한 득점력, 그리고 파괴적인 득점력, 그리고 막 거의 경기 반도 안 끝났는데 막 7점 넣고 막 거의 뭐 그냥 게임 끝나는 이런 게임도 왕왕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이 덜한 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결정력 부재에 시달리면서 4경기에서 지금 3골 넣었죠. 그 정도로 지금 득점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종된 공격력 일단 첫 번째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1, 2라인에 축이 된 선수들, 작년에도 축이 되었던 선수, 구드로, 모너헨, 린드홀름 이런 선수들이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카척 선수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2라인 축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캘거리 좀 은근한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좀 3, 4라인에서 은근히 또 편치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롭게 영입한 뭐 토비아스 리더 그리고 밀란 루치치 이런 선수들도 그냥 다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죄다 이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3, 4라인의 경쟁도 없는 상황에서 또 1, 2라인 또 마크가 더 거세게 있기 때문에 득점이 또 더 안 나오고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득점 못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거의 한 130분 가까이 지금 득점 못 하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TJ 브로디 같이 수비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줄 만한 수비 선수가 지금 또 연습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또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더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캘거리입니다. 지난 시즌 퍼시픽 디비전 최강자였던 캘거리 플레임스가 올 시즌에는 현재 퍼시픽 5위까지 쳐져 있는데 자 캘거리도 반등이 절실해 보이네요. 토론토와 캘거리까지 낮 두 팀을 살펴봤습니다. 총 4팀 다 봤고요. 다가올 한 주 동안의 NHL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20일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날짜가 없는 날짜는 그 경기에 뭐 이 2경기밖에 없는데 별로 뭐 사실 그다지 뭐 비중이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없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20일은 위니펙 내슈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센트럴 디비전의 또 맹호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인데 사실 좀 내슈빌이 최근에 많이 쳐졌는데 위니펙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일은 세너제이 베이거스입니다. 요 경기는 사실 이제 이 두 팀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악연 오브 악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세너제이가 상당히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베이거스는 사실 많이 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은 플로리다 대 캐롤라이나입니다. 사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라인에서 득점이 터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이 굉장히 센데 이런 부분을 캐롤라이나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25일도 플로리다 경기인데 이날은 버펄로전입니다. 버펄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의
좀 팀 컬러가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26일은 베이거스 대 댈러스의 경기가 있네요. 네. 근데 댈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비 시스템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팀이 이제 쭉 올라온 상황이고요. 베이거스도 캘거리를 6대0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반전의 계기를 이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은 베이거스 댈러스 이거 컨퍼런스 파이널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리 보는 좀 많이 일찍 미리 보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현 시점에서 흥미로운 대진들을 뽑아 드렸고요. NHL 관람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KHL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HL 코너입니다. KHL 지난 국제전 주간 때문에 거의 한 3주 만에 소식을 다루는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좀 있었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최근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KHL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아크바르스 카잔의 티무르 빌리알로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록을 세우면서 야, 이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할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사실 작년에 디나모 리가에서 참 잘하는 걸 보고 근데 오늘 아크바르스 가서 레이데브룬이랑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거의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세베르스탈전이었죠. 트락토르전이었죠. 신기록을 달성했죠. 러시아 1부 리그 최장 시간 셧아웃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사실 이제 이전까지 KHL 기록 같은 경우에는 1위가 302분 11초 동안 셧아웃을 이어갔었던 알렉세이 무리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렉세이 무리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2위가 272분 8초 이고리 셰스토르킨, 3위가 247분 30초 일리아 소로킨 이렇게 이제 1, 2, 3위 KHL 기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그냥 싹 깨버렸고요. 그리고 수페르리가 시절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게 이제 KHL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1부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1부 하키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르지 트르바이 선수가 305분 56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1위 기록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316분 9초를 기록을 했거든요. 빌리알로프 선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1위 기록을 싹 갈아치우면서 본인이 1위로 올라가게 됐네요. KHL 역대 1위 그걸 넘어서서 수페르리가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러시아 역대 1위 최장 시간 무실점 셧아웃 그렇습니다. 신기록이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짜투리 정보인데 이 어떻게 보면 지금 1위 기록이 지금 3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1위 기록을 어떻게 보면은 멈춘 선수들이 다 체코 선수들입니다.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멈춘 선수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1위 지금 316분 9초에서 더 이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걸 멈춘 선수들이 그 실점을 하게끔 그렇죠. 한 선수가 다 체코 선수들입니다. 네. 세 명. 그러니까 무리긴 선수한테 골 넣은 선수 체코 선수고 트르바이 선수한테 골 넣은 선수도 체코 선수고 빌리알로프 선수한테 골 넣은 선수도 체코 선수. 빌리알로프 선수도 이번에 그 파워플레이 골 짜투리 실점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신기록은 됐는데 멈추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런 또 공교로운 또 부분이 있었군요. 예, 사실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정보고요. 그냥 그런 게 재밌는 거죠, 근데. 체코 선수들이 브레이커다. 그렇습니다. 316분 09초. 예. 신기록이 달성됐고, 빌리알로프 선수가 올 시즌에 13경기 출장해서 무패고요. 셧아웃만 6번이에요. 96.6%의 세이브율에 0.80 평균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 0.8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계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디나모 리가에서 뛰었던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디나모 리가가 참 올 시즌에 주전골이 방출하고 골리 새로 2명 영입하고 이 성적도 최하위권이고 어려운데 눈물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팀으로 빌리알로프 선수 2주 연속으로 KHL이 선정한 베스트 골리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 주인공이었고요. 이번에는 각 컨퍼런스별로 순위 판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서부 컨퍼런스입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갑자기 왜 이러죠? 체스카만 그런 게 아니라 비타지도 그러네요. 지금 비타지. 타라소프 디비전 1, 2위들이 다 부진하면서 서부권 싸움이 이제 재밌게 돌아오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체스카 비타지가 쭉 치고 나가면서 이 두 팀을 누가 잡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스멀스멀 스카도 다 따라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 체스카 비타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4연패를 당하면서 스카 토르페도한테 이제 체스카는 스카한테 비타지는 토르페도한테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그림새가 되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스카 같은 경우에는 극동 3연전을 이제 지난 주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극동 3연전 이제 있었는데 극동 3연전이라고 하면은 하바롭스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이렇게 세 팀을 일컫습니다. 예. 근데 이 3연전에서 좀 꾸역꾸역 이기면서 불안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1등은 하고 있어요. 참 이 팀이 스카가 4연승이죠? 그렇죠. 최근 6승 1패. 생명 연장이 정말 성적은 되게 좋은데 그 6승을 좀 들여다보니까 슛아웃승이 3번이고 연장승이 2번이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생명 연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쿠다쇼프의 이제 뭐 강의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쉬운 일정이 아니었는데 사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이 바리스 11위 넵테이미크를 다 잡으면서 스카를 추격하고 있다.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예. 라고 표리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동부와는 다르게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와 비플레이오프권의 승점 차이가 한 5점 정도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8위까지 지금 거의 다 강호라는 부분 그리고 7, 8위에 있는 팀들도 전력 자체는 좋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점이 동부와는 다르게 꽤 멀어요. 예. 그래도 지금 9위부터 12위까지 조금 분위기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죠. 예. 서부 컨퍼런스 선두 질주를 하던 체스카가 최근 4연패, 2승 6패. 오늘 서부 최하위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치한테도 졌어요. 홈에서. 그렇습니다. 부진에 빠져 있고 뭐 말씀 주신 대로 비티아지도 뭐 4연패 포함해서 최근 1승 9패. 10연승 했던 거 거의 지금 다 까먹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하위권에서는 좀 올라오고 로코모티프와 또 스파르타크가 최근 너무 좋죠. 예, 재밌어지고 있는 서부 컨퍼런스 순입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아크바르스, 아반가르트 같은 팀은 꾸준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메탈루르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뭐 사실 아방가르트,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디비전 최상위권 지금 마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둘 다 지금 디비전 각각 1등이죠. 근데 디비전 2등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크바르스가 승점이 10점 차이가 나고요. 아방가르트는 승점이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긴 상황이에요. 1번, 2번 시드 좀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 올해 보시면 아크바르 탈로프 감독 이 좋은 감독이 와야 된다. 역시 이런 부분을 좀 여실히 보실 수 있는 지금 KHL 최고 엘리트 어디냐라고 하면은 올해는 체스카가 아니라 아크바르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엘리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방가르트는 진짜 인상 깊은 게 정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가 싶은데도 계속 지금 꾸역꾸역 호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아크바르스, 아방가르트는 정말 뭐 기복 없이 고비 한 번 없이 꾸준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연승, 연패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연패 길어야 뭐 한 2연패, 3연패 이 정도 가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메탈루르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 청취자분에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동부 최하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고. 3위 찍고 지금 4위죠? 그렇죠. 뭐 사실 뭐 4위, 5위 별 의미 없는 거의 뭐 3위, 4위, 5위 수준이고요. 최근 10경기 다 9승입니다. 9승. 이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성합니다. 제가 이제 보로베프 감독을 아주 극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셰치킨 선수가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린 경기가 있잖아요. 참 그 경기에서는 참 답답했는데 최근에는 코셰치킨 하면 역시 최고의 KHL 최고급 골리다라는 부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득점력에서 확실히 지금 풀리기 시작한 부분이 좀 착실하게 득점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바실리 코셰치킨 골리의 활약, 메탈루르크 상승세의 또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네테이미크가 10연승까지 달리면서 아주 또 순위 판도의 핵이었는데
참 이게 희한해요. 연승이 끊기면 또 연패에 빠집니다. 10연패 후에 지금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이 진정한 모습을 모르겠어요. 뭐가 진정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10연승 하다가 그 이전에도 6연패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저 쭉 미끄를 지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다가 참 어제 디나모 모스크바한테 진짜 또 완패하는 그림이 정말 좋지가 않았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모습 스물스물 나고 있고 11위도 지금 4연패를 하면서 두 팀이 33점으로 6, 7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동부 4위부터 8위까지 승점 1점에 걸려 있고요. 동부는 3위부터 10위까지 승점 6점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동부는 좀 전력이 다 고만고만하고 이제 좀 왔다 갔다 유동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서부의 5점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네.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벌써부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토모빌리스트까지 분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11위 아드미랄 랩테임크 이런 팀들한테는 참 위기거든요. 네. 좀 잘 극복할 필요가 있겠네요. 11위 6연승 후에 4연패 또 주춤하고 있고 동부를 또 보면 바리스 누르술탄이 또 최근 부진해요. 1승 6패. 쿤루는 또 좋습니다. 최근 5연승도 했고 6승 2패. 동부 뭐 제일 밑에 있는 아무르나 뭐 트락토르를 제외하면 한 10팀은 굉장한 각축전이 끝까지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르도 어저께 요케리스를 잡아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도깨비 기질이 있습니다. 아무르도. 그래서 아무르를 상대하는 팀들도 방심할 수 없다. 라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KHL 다가올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경기 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 주실까요? 21일 1시 30분에 비타지와 체스카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이 부진한 두 팀의 경기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또 피 튀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일 1시 30분 시작인데 이제 이건 중계 방송이 예정돼 있고요. 아반가르트 앞토모빌리스트입니다. 예. 사실 이 매치업이 좋아서 이거는 사실 선택을 했고요. 23일 1시 반도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시 반이지만 중계는 1시 50분 예. 시작이 되고요. 요케리트와 디나모 모스크바 참 이 두 팀이 악연이에요. 악연. 작년에 참 이 요케리트가 디나모 모스크바를 때 결국 고전을 하다가 1라운드 플레이오프 패퇴하고 올해 첫 경기 딱 잡아내면서 서력을 했거든요. 지금. 예. 네,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좀 괜찮은 경기일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고 어제 아방가르트 앞토모빌리스트도 경기를 많이 올라왔고 아방가르트 어제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상당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 8시 30분에는 살라바타 아크바르스 그린 더비가 또 시작됩니다. 늘 그린 더비는 많은 주목을 받죠. 이 어마어마한 경기고요. 항상 또 재밌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21시에는 앞토모빌리스트와 제스카 모스크바입니다. 앞토모빌리스트가 진짜 2승 12패 최악의 부진으로 동부 최하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서서히 또 4연승 올라오고 있는데 아반가르트, 체스카. 체스카가 최근 좀 좋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많이 강팀들을 잡는다? 만납니다. 올라가면은 쭉 올라옵니다. 네. 비티아지 체스카전도 승리가 필요한데 볼만할 것 같습니다. KHL도 또 한 주 동안의 관람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22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 아샤리가 이사키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어느덧 정규리그 거의 절반을 소화하고 있는 아시아리그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리즈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 시리즈 보겠습니다. 11월 12일, 14일, 15일 화, 목, 금요일 주중에 러시아 유즈노사하린스크에서 사할린 대 안양한라의 3연전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리그 1, 2위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시리즈였는데요. 12일 화요일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습니다. 1피러드 김기성 선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됐는데 뒤에 바로 사할린 미하일 클림 축구 선수 동점골 1대1이 됩니다. 3피러드 중반까지 쭉 동점 가다가 할라 빌 토마스 선수의 골로 균형이 깨졌고요. 마지막에 32초를 남겨놓고 김상욱 선수의 쇼트핸디드 상황에서의 엠티넷 골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할라가 이겼습니다. 맷 달튼 선수 30세이브 1실점했고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25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김기성, 김상욱 선수 각각 1골 1도움씩 했는데 김상욱 선수가 이날 골로 개인 통산 100골 아시아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는 결승골 시즌 6호 골을 기록했네요. 한라의 이영준 선수가 이날 3라인 센터로 한라 이적 후에 첫 경기 출장했던 경기였고요. 한라가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14일 목요일 양팀의 5번째 대결이었는데요. 1피리어드에 사할린이 키릴 스타체프, 예고리 시넬레프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갔고요. 이 피리어드 들어가서 한라가 조민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는데 이어서 또 스타체프 선수의 추가골 나왔고 김상욱 선수가 5대3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3대2로 한라가 한 골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이 또 다시 스타체프 선수의 골로 3피리어드에 달아났고요. 한라 빌 토마스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추격은 했는데 한 골차 극복을 못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사할린이 승리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30세이브 3실점 했고요. 한라는 이날 맷 달튼 선수가 결장했고 황현호 선수가 나와서 12세이브 4실점 했습니다. 황현호 선수 올 시즌 첫 출장이었고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2차전 사할린 상대로 나왔었죠. 21세이브 1실점 그때 승리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유일한 출장 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으로는 2시즌 만에 출장하게 됐던 황현호 선수였습니다. 맷 달튼 선수가 개막 후에 18경기 연속 혼자 소화하다가 시즌 첫 결장을 했네요. 사할린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이날 결승골 포함해서 3골 1도움, 팀 4골을 다 만들어줬고요. 같은 라인에 뛰었던 예고리 시넬레프 선수도 1골 2도움을 했습니다. 한라는 이날 3골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조민호, 트로이 마일럼 2포인트, 김상욱, 빌 토마스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영준 선수가 조민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때 도움 올렸고요. 한라 이적 후에 시즌 첫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한라가 이날 지면서 최근 7연승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6차전 15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1피리어드에 사할린 아르템 수르소프 선수의 쇼텐디드 골이 선제골이 됐고요. 사할린이 니콜라이스 졸리아렌코 추가골 1피리어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2피리어드 이후에도 파워플레이골만 3골을 넣은 사할린이었고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한라는 3피리어드에 김기성 선수 파워플레이골로 한 골 만회했네요. 마지막에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의 추가골이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1 사할린이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사할린은 데니스 코로바에프 선수가 나왔군요. 34세이브 1실점 6경기 만에 출장이었습니다.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26세이브 6실점. 맷 달튼 선수 2경기 연속 결장했고요. 사할린이 니콜라이스 졸리란코, 미하일 클림추크, 비탈리자 제피린, 데니스 코발레프 이런 선수를 멀티포인트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한라는 김기성 선수 시즌 11호 골 단독 2위로 올라섰고 김상욱 선수는 이날도 포인트 추가하면서 도움, 포인트 랭킹 단독 1위를 유지했습니다. 나카지마 쇼고 선수를 2위로 따돌렸네요. 한라는 이번 3연전 총 7골 중에 5골이 파워플레이 골이고 1골이 엠피느 골이었다는 거. 그리고 2분 스트렝스 골 1골이었는데 그 골도 도움 없는 빌 토마스 선수 단독골이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팀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3연전이었는데 2승 1패 승점 6점. 사할린이 결국 1패 후 2연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 팀의 순위를 보니까 한라가 20경기에서 승점 40점, 사할린이 18경기에서 승점 40점. 승점은 같은데요. 타이브레이크 규정에 의해서 연장패가 적은 한라가 1위, 사할린이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6번의 정규리그 대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는 6전 3승 1연장패 2패, 승점 10점을 얻은 사할린의 근소한 우세로 정규리그 6번의 대결을 모두 마친 사할린과 안양 한라였습니다. 한라로서는 1승 2패. 일단 최악은 피했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나쁘진 않지만 좋다라고 보기에도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좀 토머스 선수에게 약간 좀 운이 좋았던, 어떻게 보면 토머스가 잘 만들어낸 요런 골, 좀 기습적으로 팍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겹쳐야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또 시작은 잘 했지만 이 가면 갈수록 또 어떻게 보면 2, 3차전 가면 갈수록 결과가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또 이번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 높은 두 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플레이오프 시리즈처럼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3경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 가면 갈수록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달튼 선수
그 공백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줬지만 사실 근데 공백이 있었음에도 사할린을 잘 잡아낸 경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그 부분이 이거면 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물론 3점을 딴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주 썩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안양전에도 가면 갈수록 좀 뭐랄까 약간은 좀 불안한 게 나왔는데 1차전은 굉장히 완벽하게 해놓고 2, 3차전 가면 갈수록 나오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 그리고 사할린이 좀 전방위적으로 모든 라인에서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좀 제어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뒤에 이제 플레이오프로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약간 우려가 되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한라가 첫 경기를 잡고 좋은 출발을 했는데 결국 연패로 끝났습니다. 뭐 물론 맷 달튼 선수의 결장이라는 변수가 좀 있긴 했는데요. 일단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맷 달튼 선수가 시리즈 첫 경기를 치르다가 좀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네, 막판에 사할린 선수한테 밀려서 네. 골대에 이제 왼쪽 무릎이 타박을 입는 부상이 있는데요. 뭐 내측 부상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날 바로 한국 복귀하고 전종훈 콜리가 바로 합류가 됐고 이후에는 이제 황인호 콜리가 2, 3차전을 치러냈고 네. 네. 그리고 메달전은 지금 가볍게 일단 운동하면서 복귀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아주 큰 부상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빠르면 벅스전, 푸블전 이후겠죠. 예. 일본 팀들과의 홈 6연전 때 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네. 그래서 아이스벅스전 내지는 뭐 좀 더 늦어지면 대명전 때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맷 달튼 선수의 또 KU를 기원하겠고요. 사할린과 한라의 3연전 박김자 PD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라가 뭐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선수단 자체가 좀 전략적으로나 뭐 기량들이나 다 이제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예, 각자 홈에서 강한 거야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맷 달튼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라는 점이 좀 더 한라한테는 손해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양 팀은 뭐 이렇게 5할 가깝게 승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제 나머지 다른 팀들한테 얼마나 덜 물리느냐 차이인데, 지금 패배 기록을 보면은 한라는 네, 사할린한테 6패 중에 사할린한테 3패, 나머지 3패가 이제 오지랑 대명한테 얻었던 거고, 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예, 5패, 연장패 2번 포함해서 5패 중에 한라한테 3번, 3패. 네, 나머지 2번은 이제 다른 일본 팀들한테 얻었던 패배였기 때문에 예. 예, 요 패배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우승의 향방을 가로짓는. 네. 어떻게 보니까 예, 그런 키는 또 오지가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대명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대명 사할린전. 그렇죠. 일단은 거기 상황을 또 네. 보긴 해야겠네요. 네. 대명이 일단 한라에게 일격을 한번 가했고. 그렇죠. 사할린한테도 가하는가. 네. 네. 어쨌거나 뭐 사할린 한라가 좋은 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뭐 이번에 6전 결과만 봤을 때 3승 3패 뭐 나눠 가졌을 만큼 정말 이 두 팀의 선두 경쟁은 시즌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시즌 초에 비해서 사할린이 최근에 득점포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보면은 득점 보면 오지보다도 떨어지거든요. 네. 총 득점 기록을 보면. 근데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은 좀 그 막강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후반부에서는 또 어떻게 거기다 또 홈 경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현재 순위 싸움에서는 사할린이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이 같아졌기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는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점도 기록을 보면은 사할린이 지금 최소 실점이에요. 네. 뭐 공수 네. 양쪽에서 완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사할린과 한라의 3연전 결과를 통해서 일단 뭐 승점은 같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다른 뭐 순위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많은 경기들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시작이 될 텐데 어느덧 정규리그 반환점을 돌고 있는 아시아 리그입니다. 이번 주 펼쳐지는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24일 토요일, 일요일 먼저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오지 이글스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9월 15일 도마코마이 2연전 때 두 경기 다 한 골차 정규승으로 크레인즈가 2승을 거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3, 4차전이 되겠습니다. 이글스가 최근 6연승 중이죠. 사할린, 대명,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크레인즈는 최근 4연속 루징 시리즈, 최근 12경기 2승 1연장승 1연장패 8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글스와 크레인즈의 2연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저는 오지의 좀 큰 우세를 예측을 하는 부분은 사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부진한 선수들도 있었고 시즌 또 초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없을 때 만났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지 이글스가 지금 보시면은 좀 안 좋은 선수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선수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더 이번에는 확실히 또 그리고 거의 뭐 제3지역에서 펼쳐진 요코하마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어떻게 보면 뭐 크레인즈 홈 같은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 한 오지가 한 4점에서 5점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삿포로도 아니고 멀리서 하네요. 요코하마 2연전입니다. 네, 뭐 같은 의견입니다. 예, 흐름의 그래프가 양 팀 모두 전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네. 오지는 굉장히 상승세에 올라가고 있으면은 크레인즈는 글쎄요,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탄탄함이 좀 무뎌지는 모습들이 최근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지 이글스가 충분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크레인즈 소속이었던 선수들이 또 친정팀의 비수를 꽂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또 예상을 또 해주시는데 저는 크레인즈가 이번 시리즈를 계기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약간 좀 느낌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지난 그 3연차 마지막 경기 크레인즈가 연패 끊었는데 그걸 계기로 또 지난번 상성상 이글스 상대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대신 좀 크레인즈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좀 있네요. 다음 시리즈 이제 국내 경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11월 23일, 24일, 26일 토일 화요일 대명 킬러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3연전이 있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가 드디어 올 시즌 홈 개막 시리즈를 갖습니다. 지난 9월 28일, 29일, 10월 1일 니코에서 이미 3연전을 가졌던 두 팀이었는데 그때는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아이스박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박스가 18경기 해서 승점 24점 4위고요. 대명이 14경기 해서 승점 20점으로 5위입니다. 4경기를 덜 치른 대명인데 승점 4점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4위, 5위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위 싸움이 걸려있는 양팀의 3연전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은 4위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명은 최근 4연패 후에 크레인즈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좀 바꿨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27일 만에 경기를 갖는다는 거. 대명이 과연 오랜 공백 후에 나와서 컨디션이나 경기력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고 부상을 당했었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였죠. 과연 이번 시리즈 때 회복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스박스는 최근 4번의 시리즈 결과를 보니까 한라전 3연전 수입해한 거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시리즈에서는 또 위닝 시리즈를 했을 만큼 아이스박스의 최근 흐름도 괜찮습니다. 두 팀의 3연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27일이라만 없었어도 대명이 좀 쏠쏠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이 27일 쉰 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여파가 있지 않을까. 네. 첫 시리즈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이게 사실 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이제 뭐 두 팀이 조금 호각이지만은 약간은 뭐랄까 이제 벅스가 앞서는 느낌으로 이제 그 니코 쪽에서 경기가 치러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틈이 조금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그 휴식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많이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벅스가 이제 지는 게임은 좀 요상하게 막 이제 크레인즈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상하게 또 한 게임 지고 난 다음에
좀 그다음 어쨌든 이 한 게임 좀 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홈 시리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사실 이제 벅스한테도 그렇고 대명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벅스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사실 27일 휴식 요거 때문입니다. 사실 요거만 없었으면은 그래도 이제 홈 같은 부분 또 예, 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명 쪽으로 이제 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좀 휴식이 큰 것 같고 근데 또 완전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제3지역 어떻게 보면 뭐 반쯤 제3지역이죠 고향에서 하기 때문에 예.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올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하이원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홈 개막전을 고향에서 하는데 대면 킬러벨즈가 어느 정도 관중을 모을 수 있느냐는 또 그렇죠. 하나의 시험대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홈 팬분들의 이제 성원 어떻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 변수가 좀 많다라는 부분을 저는 감안해서 조금 더 벅스에게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이번 3연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김찬 PD님. 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사할린도 네. 홈 개막전 졌습니다. 네, 저희 중계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홈이 아닌 홈 게임이 됐고요. 지금 대면 킬러웨이즈 훈련은 목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목동 지하에서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날 고향 넘어가서 고향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당일날 게임을 치르는 일정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그쵸 홈이 홈 게임이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뛰게 되는데 대면 킬러벨즈가 임시로 고향 어울림누리 여름마루를 홈 경기장으로 12월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네. 뭐 좋게 생각하면은 그런 홈 게임, 홈 개막전이라는 그런 들뜰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좀 덜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7만에 게임하는데 홈 그 들뜬 마음까지 더 들어가면은 예, 더 경기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 정신줄 잡고 갈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보면은 보고요. 예, 저희 중계하는데 지면 안 되죠. 네, 영희는 좀 이겼으면 좋겠고. 네. 이게 시즌 전부터 계속 제가 불평불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항상 요 부분이었잖아요. 왜 국내 경기 두 팀밖에 없는데 두 팀 홈 경기를 이렇게 같은 날짜에 그렇죠. 묶어두느냐. 네, 이따가 뭐 안내드리겠지만 안양에서 또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불만거리이고. 그 부분도 대명으로서는 이 홈 개막전 관중 유치의 걸림돌이네요. 그러니까요. 갈리니까 안양과 고향으로 갈리니까. 예, 접근성도 뭐 안양 둘 다 뭐 비슷비슷하다지만 그래도 안양으로 가실 분들 고향으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안양 한라가 여지껏 다져온 팬베이스가 더 두텁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라고 그런 것도 하고 크고요. 네. 예, 이게 하키 팬이라고는 하지만 예, 말 그대로 하키 팬인 거잖아요. 예, 뭐 안양 한라 팬, 뭐 대면 킬러웨이즈 팬, 딱 나는 이 팀만 응원하고 딴 거 절대 안 봐. 이런 분들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한국 팀들 다 응원하는 예.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가시죠. 이렇게 같은 날 펼쳐지면은 예, 가까운 데 가거나 사람 많이 몰리는 데로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고 더군다나 대명의 홈 개막전인데 그죠. 일정이 겹친다라는 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일정 짠 사람은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짰나?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 어쨌든 결국 링크장 공사가 이제 두 팀이나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예, 그래서 좀 예, 그런 아쉬움이 더 크네요. 대명이 경기력이 좋고 나쁜 거 떠나서 그죠. 네. 네, 지난 시즌, 좀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가 펼쳐지면 좋을 텐데. 지지난 시즌, 얼마나 뭐 유치할 수 창단 있을까, 첫 시즌 관객을. 때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인천 선악에서 홈 개막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관중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 무료 그렇게 입장이었습니다만. 네, 어마어마했죠. 그 열기를 고향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좀 걱정이 되는데 팬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올 시즌 첫 국내 경기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코멘터리가 있는 경기로는 첫 중계 올 시즌 되겠고 안내를 해드리죠. 11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주말은 오후 3시 경기고 26일 화요일은 저녁 7시 30분 경기입니다. 7시 아니고 7시 30분 경기라는 거. 고향 어울림누리 여름마루에서 현지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시청 방법 안내해 주실까요? 예, 가볍게 예
온도스포츠 유튜브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은 네 거기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작되면 알람이 갈 거고요. 예. 뭐 네이버 스포츠에서 보셨던 분들도 네이버 스포츠 쪽에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온도스포츠 유튜브 채널의 그 링크가 여기저기 붙어 있을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대명 홈페이지나 뭐 등등등 해서 링크들 많이 돌고 돌 테니까요. 예. 많이 타고 넘어오셔서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고향에 와서 보시는 거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못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중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3일, 24일, 26일 토일, 화요일 같은 날에 우리나라 안양 빙상장에서는 안양 한라 도그 프리블레이즈 3연전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은 10월 24일, 26일, 27일 하치노의 3연전에서 붙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 3승, 승점 9점 한라가 수입을 했었습니다. 한라가 최근 7연승 후에 사할린에게 2연패를 했고요. 뭐 아까 말씀 나왔지만 메탈튼 선수는 이 시리즈에는 출장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13연패에 빠져 있는 가운데 또 한라전 최근 7연패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라를 원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들어봐야 되는데 16연패 각인가요? 예. 아니, 사실 메탈튼 근데 선수 안 나와도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 블레이즈가 어쨌든 좀 한라를 상대로는 하치노의 경기에서는 좀 한 발이 부족해서 지는 이런 느낌의 경기가 의외로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이제 뭐 하치노에서 우리가 다 잡아봤잖아. 이렇게 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달라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또 주전골리가 그러니까 달튼이 출전했음에도 어느 정도 좀 공략하는 느낌이 나왔었거든요. 블레이즈는.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이제 그 뭐랄까 상처가 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이제 블레이즈도 뭐 사할린급의 이제 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 안 하고 상대를 한다면은 뭐 결과 자체는 제가 생각해서는 한라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라가 분명히 우세한데 방심하면 안 된다.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푸블도 연패 중입니다만 한라도 연패 중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거 첫 경기 때 이거 잘못 말아먹으면은 연패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첫 경기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골텐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왈가왈부될 팀은 아니잖아요. 이제 한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세죠. 블레이즈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심이라는 자만이라는 그런 변수 외에는 뭔가 건덕지가 없긴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폭탄 돌리기가 그죠. 여기서 터질 것인가 고향 가서 터질 것인가 그게 근데 터질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이번 한번 6연전 터질 것 안에? 같긴 한데 그렇죠. 한국에서 터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 약체 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그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한라전은. 네, 근데 아무튼 블레이즈가 계속 연패 중이긴 했지만 또 점점점 게임을 거듭하면서 팀 밸런스나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럼 뭐 경기 양상을 보면 계속 져서 그렇지. 예. 뭐 동점 만들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힘 딸려서 3피러드의 지고. 고비를 못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잘못 발목 한번 걸리면은 그죠. 넘어지는 거니까 주의해야죠. 네. 네. 글쎄요, 뭐 프리블레이즈로서도 위닝 시리즈는 어려울지 몰라도 뭐 1승은 또 가능할지 위닝은 어렵다고 모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네. 자, 과연 이 폭탄이 고향으로 넘어올 것인지 고향 경기 안내드립니다. 11월 28일, 30일, 12월 1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대면 킬러 웨일자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또 있습니다. 10월 초에 하치노이 3연전에서 2승 2일 슈다우승 승점 8점을 챙긴 대명이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세 경기 다 접전이었죠. 한 골차 정규승 2번에 슈다우승 한 경기였으니까. 대명이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또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대명이 아이스벅스와 홈 3연전 후에 이제 프리블레이즈 만나는 거고 프리블레이즈는 한라하고 3연전 끝나고 넘어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프리블레이즈 대명도 이제 앞 시리즈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리즈 결과 중요하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한 점 차 이 승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말 전력의 지금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실제로 블레이즈 대면 같은 경우에는 하치노에서 경기에서는 거의 5대5였거든요. 두 팀이. 진짜 이 조금 더 잘한 팀이 이기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블레이즈가 고향 와서 조금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냥 즐기는 입장으로 보시면은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는 되게 치열하고 그렇죠. 재밌을 것 같다. 굉장히 치열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감독들 수싸움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볼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당사자가 되면 좀 괴로울 수 있는 게임일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측이 쉽지 않은 시리즈네요. 근데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은 블레이즈는 이번에 또 무조건 잡고 가야죠. 무조건 잡아야 플레이오프가 가능하죠. 앞으로 거친 이 레이스에서 물론 홈이라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친 레이스에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비슷한 의견 중에 이제 더 확인해 보자면은 대명이 일단은 이번 시즌 6연전 세 번째 6연전인 거잖아요. 네. 앞서 이제 일본에서 두 번의 6연전 12경기를 치렀을 때는 앞에 세 경기 시리즈는 조금 힘든 경기들을 치렀다라고 하면은 뒤에 세 경기에서는 그래도 승점을 챙겼단 말이죠. 예. 네. 요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번엔 27일 만에 나왔다가 그렇죠. 앞에 세 경기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 찾고 기량 올라온 상태에서 네. 다시 프리블레이즈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네.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1차 일본 원정 때와 또 흡사한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중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7일 그 쉬었다고 별로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럼 더 알라이 없이 그러면 그런 좋은 거긴 모습을 한데. 보여줘야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면 좋은 오해를 거긴 떨쳐내야 한데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제 그런 모습이 니코전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또 한번 수정 작업 한번 딱 들어가고 하면은 그다음 시리즈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수들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가 경기하면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좀 이게 과제예요. 구성원은 매번 바뀌는데 왜 그런 게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최근 풀어야 2년은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명과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도 저희 중계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은 저녁 7시 30분 경기, 11월 30일 토요일, 12월 1일 일요일은 오후 3시 경기. 네, 역시나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또 생중계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날 또 11월 28일, 11월 30일, 12월 1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또 있습니다.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2일 니코 3연전에서는 2승 1연장승 승점 8점을 얻었던 한라가 수입을 했었고요. 한라는 이제 프리블레이즈 3연전 끝나고 이 시리즈 갖는 거고요. 아이스박스는 대명과 3연전 후에 넘어옵니다.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세요? 한라도 사실 달튼만 이제 진짜 1차전부터 돌아온다면은 이 시리즈도 뭐 니코에서처럼 그냥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사실 니코가 수비 부분에서 그렇게 아주 탄탄한 팀인가? 아주 수비력 개개인 뭐 수비 능력이 뛰어 사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팀들보다 아주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양 한라이 여러 라인에서 나오는 공격력 결과적으로 이제 막기 좀 버거울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양 한라가 조금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달튼이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까지 뭐 복귀가 어렵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스벅스 같은 경우에도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 능력 같은 부분 진짜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위닝 시리즈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임찬 PD님. 한라는 이번 6연전 최대한 승점 많이 확보해 둬야 5승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이제 사할린이 치고 오는 거를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인데 바짝바짝 땡겨놔야죠. 승점을. 네. 진짜 5승 해야 됩니다. 못해도 5승이에요 이번. 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한라는 휴식기가 없구나. 네, 휴식기가 있겠다 했는데 중간에 또 유로 챌린지가 있네요. 그렇죠. 네. 힘든 일정이지만 그래도 매년 요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네. 또 그만큼 또 선수층이 또 두터운 그리고 또 2군 자원도 있는 한라니까요.
그래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네. 그래도 올해는 뭐 11월에는 국제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 비축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예, 여러 가지 변수 활용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팀 운영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미 요소일 것 같습니다. 대명도 사실 뭐 5승 이상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한라는 진짜 상위권 수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명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다른 게 4위가 될 만한 팀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 이제 뭐 구단 쪽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겠지만,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 팀들보다는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라 같은 경우에 진짜 우승을 노린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라이벌이 사할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5승 해야죠. 이번 최소한 5승은 해야 뭐 어느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1위를 다시 좀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시리즈 더 있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린스크에서 11월 28일, 11월 30일, 12월 1일 날짜 같네요. 사할린과 오지글스의 3연전도 있습니다. 10월에 3연전을 이미 두 팀이 가졌었는데 그때는 삿포로에서 2경기, 도마코마의 1경기였어요. 2승 1패, 승점 6점, 사할린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바 있고 삿포로에서 사할린이 2번 이겼고 도마코마이에서 1경기 이글스가 이겼던 바가 있습니다. 사할린이 한라 만나고 또 이글스를 만나는 최상위권 팀들과의 연속 시리즈 일정이고요. 오지글스는 크레인즈와 요코하마 2연전 치르고 4일 만에 바로 또 사할린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되겠네요. 이 시리즈 결과도 상위권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수입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홈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전을 했었던 오지이기 때문에 사할린이 홈에서 더 강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한라가 사실 또 사할린 좀 깨워줬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한 결과 이제 뭐 그거는 달튼 선수가 빠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득점력의 감을 다 찾았다라는 부분. 그런데 감을 찾았다라고 봤을 때는 오지도 뭐 선수진이 두텁기는 합니다만은 사할린이 사실 조금 더 두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력 대 화력 싸움도 그렇고 수비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킨 선수도 경기력이 최근에는 많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도 포킨이 주전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킨 선수가 주전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할린이 좀 더 유리한 근데 결과적으로 이득은 결국 사할린이 다 챙길 것 같은 경기 결과 자체는 막 치고 받고 하더라도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찬 PD님,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사할린이 이겨야 좋은 겁니까? 이글스가 이겨야 좋은 겁니까? 오지가 이겨야죠. 그래요? 네. 근데 한라가 오지한테도 또 루징을 했었잖아요. 예, 그걸 떠나서 일단 사할린하고 경쟁권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냐할라도 마찬가지고 사할린도 마찬가지고 뭐 서로에게 5화 승부를 나눠 가졌을 때 나머지 팀들한테 한 번씩 물리는 거는 꽤 아픈 거잖아요. 예. 근데 오지글스가 사할린 가서 한 번씩은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 물고 오는 게 꽤 아플 텐데 뭐 한 번 물리냐 두 번 물리냐 천지 차이일 것 같고 사할린은 어떻게 해서든 3연승을 더 챙기려고 하겠죠. 근데 오지도 최근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서 일본에서 만났을 때 하고는 또 다른 그렇습니다. 양팀이라서 또 여기도 박 터지는 경기가 나오겠네요. 한라로서도 아주 주목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봐야죠. 고사를 올리면서 기원을 해야죠. 근데 한라는 뭐 이글스가 이기면 또 뒤에서 쫓아오는 거고. 그렇죠. 양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아니 뭐 한라도 승점 챙겨 나오면 놓고 이기면 되죠. 아마 한라 선수들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결과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리그고요. 저희 온더스포츠 중계방송도 많이 챙겨봐 주시고 다른 경기까지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리그 파이널 일정이 잡혔군요. 11월 20일부터 오늘이 저희 녹음일이 19일이니까 바로 내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진다고요. 네,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뭐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또 만나서 5번의 승부 안에 3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인데 지난 시즌에는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했었죠. 과연 이번 시즌에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고려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링크까지. 야, 시간대 좋더라고요. 국내 저녁 경기 많습니다. 7시, 6시 이런 거 보니까 네. 시간대도 좋고 찾아가면 딱 좋을 그런 시기입니다. 네, 이 경기도 또 하키 팬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기존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고 인스타그램도 온더스포츠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23회 언제 해야 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 중계가 좀 빡빡해서. 제 상태를 보고 네, 저는 한 주 쉬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저도 나쁘지 않을 것 박민재 같아요. PD님은 네. 제작 네. 의욕을 보이면서 한번 보자 이러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뭐 김태범 아나운서나 네. 이현석 기자님도 워낙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네. 빡빡하죠. 저는 사실 뭐 좀 아 그런가? 아, 그럼. 덜하고 그래도 하키 제일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요. 두 분이 네. 지금 이제 고생이죠. 제가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좀 빡빡하고. 예, 멤버들 상태를 확인하고 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바로 유준호 살인스크 원정 가시겠네요. 일요일날 경기 끝나고 다음 날 바로 출국이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또 한 번에 가는 게 없어져가지고 네. 아 그렇죠. 네 직관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루 일찍 오늘 간다고 바쁜 하더라고요.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